이번 전쟁이 시작되고 이란이 UAE를 향해 쏜 드론과 미사일 346개. 그중 탄도미사일은 한 번 발사되면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다시 떨어지는데요. 그 속도가 마하 10안팎. 서울 도심 전체를 단 6초 만에 가로지르는 속도죠.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수십 초. 말 그대로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싸움인 건데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이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방공무기 천궁2. UAE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개전 초기 이란은 UAE를 향해 총 13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UAE 방공망이 그중 132발을 격추해 약 96%의 요격률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 UAE 방공망에는 한국제 천궁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 측이 천궁2의 요격률을 정확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지난 8일 천궁2 유도탄 30여 발을 독이 인도받기 위해 대구공항에 수송기를 보냈던 걸 보면 천궁2가 이번 전쟁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UAE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도 원유 도입이 이어진 것도 두 나라 사이가 단순히 가까워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천궁2가 뭔데요? 천궁2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지상에서 공중의 비행체를 목표로 발사되는 미사일인 거죠.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발사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미사일을 포함한 체계 통합은 LIG 넥스원이 맡아 한 개의 포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지대공 미사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공격형 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그리고 고도의 첨단 기술이 요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정밀하게 추적, 요격할 수 있는 추진체 기술이나 그다음에 정밀 타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중동 내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중거리 방공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천궁2가 UAE, 사우디, 이라크까지 수출되며 수출 시작 5년 만에 10조 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방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천궁이 다른 지대공 미사일보다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천궁 요격 미사일 가격은 한 발당 15억 수준.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이 40억에서 60억 수준인 걸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죠. 물론 애초에 더 멀리서 높은 고도 방어에 특화된 패트리엇보다 시스템 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요. 탈냉전 시기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의 군비를 축소할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원가 절감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즉 한국방산은 오랜 기간 생산 기반을 유지해오면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는 것. 게다가 천궁은 2000년대 이후 개발된 비교적 최신 무기 체계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동 국가에서 이 비용 문제가 꽤 중요한 게 과거 2017년 예멘 반군이 저렴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사우디는 이를 막으려 한 발당 50억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무려 400억 원어치 쐈습니다. 그야말로 소 잡는 칼로 닭 잡다가 가산 탕진한 꼴이었죠. 심지어 이렇게 수백억을 썼는데도 당시 외신에서는 유격 성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과거가 있어서인지 이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방공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다층 방공망 전략이 확산되기도 했었죠. 보통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이 싸면 그 값을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천궁2는 요격 성능도 아주 괜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표적당 2발을 발사합니다. 하나를 맞춰도 명중인 거예요. 근데 천궁2 같은 경우는 작년에 UAE의 수락 검사를 할 때 표적당 한 발에 성공하는 조건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원샷 원킬 100% 그리고 이제 천궁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의 그 샤이드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천궁2의 탄도탄 탐지 레이더입니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산업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탐지와 추적 성능을 강화하는 등
중동 환경에 맞는 중동 수출용으로 개조하기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는데 미국이라면 절대 해주지 않는 고객 맞춤형 대응. 이게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유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이 천궁2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방공 무기는 미국에서 들여온 호크 미사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비는 점점 노후화됐고 국산 방공 무기를 만들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한국에는 유격체계 개발 경험이 거의 없던 시절, 이때 한국이 도움을 청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죠. 당시 러시아 방산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국 연구진 수십 명이 러시아에 머물며 현재 엔지니어들과 기술 협력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술자리까지 함께하며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일화도 전해질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다고 해요.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마침내 2011년 우리나라 최초의 중거리 방공미사일 천궁이 탄생했고 이후 성능을 더 끌어올려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천궁2가 개발된 건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방공망 확충이 시급해진 가운데 한국 방공 무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금 전쟁 양상이 정밀한 투발 시스템을 보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실전 성능 기록은 기술 스펙보다 중요한 신뢰도 지표인데 이번 전쟁에서 실전 성능을 확인한 UAE 측은 우리 정부에게 계약된 천궁2 공급 시기도 앞당겨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